요청하신 대로 본문이 디명웅디라는 이름이 모두 이찬원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화점은 한없이 푸근한 트로트 남친으로 불려온 가수 김희재였습니다. 3개월 전 컴백을 앞두고 바쁘게 도시를 순회하던 그의 매니저 A씨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스케줄 맞추러 먼저 나갑니다. 나는 카톡 한 줄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 24시간 안에 회사 계좌에서 3개월치 공연 굿즈 수익 전액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팬들은 설마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소속사는 즉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어디선가 빼돌려진 거액과 A씨는 감쪽같이 증발했죠. 더 큰 문제는 김희재 자신이 이 모든 충격을 기초 대사량마저 끌어다으며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소문은 하루아침에 불꽃놀이처럼 번졌습니다. 돈 빼돌리고 잠수. 설마 그 유명한 먹튀 레전드. 아니 평소 둘이 형제처럼 가깝다던데 배신이라니 말이 돼 커뮤니티마다 추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과장된 루머가 덧붙으며 K트로판 최고 금액 횡령이라는 자극적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문제는 소문이 파편이 가장 아픈 곳에 꽂힌다는 것이죠. 매니저의 배신에 이어 익명의 휴대전화 번호에서 협박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김희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친이자 트롯계를 대표하는 또 다른 별 이찬원 역시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을 받은 겁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섬뜩했습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노래도 사람도 꺾인다. 데뷔 이후 수없이 쏟아져 온 팬레터 속에서 악성 메시지를 가려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지만 이번 문자에는 단순한 악플 이상의 섬뜩한 현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일정은 매니저 행방 미공과 겹치며 상당 부분 비공개로 바뀌었고 새벽 리허설과 녹화가 몰래 진행됐으며 매일 아침 경호 라인 확인은 필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이 맞아? 김희재는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하죠. 홀로 선 무대보다 무대 밖 현실이 더 무섭다. 그 무렵 이찬원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휴식기 일부를 잘라 김희재의 법률 대응팀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안부 대신 계좌 열람 동의서부터 써라. 변호사부터 교체하자는 말로 김희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는 개인 일정과 연습 시간을 잘게 쪼개 3번의 경찰 진술에 동행했고 잔혹한 댓글을 모니터링의 증거 캡처 파일을 밤새 정리하며 우린 무대에서 노래로 위로했으니 지금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극으로 치닫던 어느 일은 새벽 두 사람은 동시에 낯선 번호로부터 더 노골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웃기지 마. 배신의 칼은 이미 가까이 있다. 놀랍게도 며칠 후 해당 번호가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 김희재의 자택 근처에서 신호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죠. 경찰은 협박 피의자를 긴급 추적했고 팬들은 일제히 샵사인 희재 샵사인 지켜 샵사인 영웅 샵사인 옆에 샵사인 우리가를 외치며 온라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김희재의 소속사는 스케줄 비공개 기간을 연장 불필요한 외출 금지령을 내렸지만 퍼포먼스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든 건 사라진 매니저 A씨와 협박범이 동인이거나 최소한 긴밀히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몇몇 팬은 과거 팬사인회 대기열에서 A씨가 견해게 믿는 사람 누구도 없다며 반농담 반진담처럼 뱉어낸 말을 기억해냈고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죠. 관련 게시글은 단숨에 수천 개의 댓글을 불러오며 단편적인 기억과 목격담을 재조합했습니다. 어떤 이는 A씨가 회사 카드로 고급 오디오 기기를 몰래 샀다는 제보를 또 다른 이는 매니저 동료와 큰 판을 치를 거라고 술김에 말했다고 증언했지만 아직 결정적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콘서트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이찬원 단독 콘서트 티켓이 안표상 사이에서 최고 2배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하자 소속사는 동일 아이디 매크로 예약, QR 스크린샷 판매까지 모두 블랙리스트 처리라는 칼같은 공지를 띄웠습니다.
서버 오픈 1분 만에 15만 명 동시 접속이 폭주해 일부 팬들이 대기 지옥을 경험하긴 했지만 오히려 팬덤은 불법 거래의 근절 운동에 합심했습니다. 그 결과 비정상 유통 티켓 1,000석이 하루 만에 강제 취소됐고 정가 구매 인증 해시태그 캠페인이 국내외 SNS를 도배하며 클린 티켓팅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모든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유튜브 채널 영웅빌리지의 긴급 라이브를 열어 협박범에게 줄 수 있는 건 내 공포가 아니라 더 큰 음악이라며 미공개 데모를 성공개해버리는 배짱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30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용기가 노래가 될 때라는 명언을 남겼고 실시간 채팅창엔 우리도 더 크게 노래로 응원할게라는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죠. 김희재는 한 발 더 나아가 팬카페 희랑별에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배신과 두려움이 겨울바람처럼 찾아왔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봄볕이 되어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울음으로 지은 트랙에 다시 목소리를 얹고 있어요. 이 한 줄이 팬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얼마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매니저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방 모텔에서 체포됐다는 속보가 뜬 것이죠.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도주 경로를 은폐하려 외국계 선불폰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문자 송신 내역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한 현금은 사라진 돈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거래 내역과 계좌 추적을 통해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을 회수할 실마리가 확보됐다는 후문입니다. 무엇보다 안심할 만한 건 별다른 공범 없이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좁혀졌다는 점 두 사람 그리고 팬들이 짊어졌던 불안의 실체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포 직후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마음의 빚을 졌다. 하지만 그 빚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진술을 남겼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새로운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이라는 복수형은 누구를 의미할까? 음반사? 투자자? 아니면 또 다른 매니지먼트 인물?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언론은 K트롯 사상 최악의 배우 미스터리라는 타이틀로 후속 보도를 예고했고 제작사 내부 사정에 박다는 자칭 관계자 인터뷰가 이어지며 더 큰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과 김희재 두 사람은 배우를 향한 의혹보다 앞으로의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은 날 밤 두 사람은 합주실에 가니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아날로그 카세트 레코더에 90년대 발라드를 틀어두고는 조용히 가사를 번갈아 불렀다죠. 남은 사람이 울지 않으면 떠난 사람도 언젠가 돌아올 용기를 얻을 거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어 부른 가사 한 줄이 합주실 천장에 잔잔히 떠돌았고 그 노래가 끝날 즈음 두 사람은 드디어 환히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르의 명곡 제작진은 폭탄 같은 소식을 던졌습니다. 이번 스페셜 편에서는 트로트를 뒤흔든 두 스타의 듀엣 무대를 준비했다. 제작진이 밝힌 곡은 의외로 트로트가 아닌 락 발라드. 이찬원과 김희재가 불안, 배신, 희망을 아우르는 자작곡 새벽 두렵지 않아를 직접 편곡해 14인조 스트링과 록 밴드 편성을 결합한다는 계획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커뮤니티는 실화냐? 새 리허설. 출근길 팬도 못 본다는 그 무대. 나는 댓글로 들끓기 시작했고 이미 사전 녹화 방청권 신청자는 1시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리허설 현장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음악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후기 스포는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첫 브리지에서 오케스트라가 빠지고 두 사람의 생목이 홀로 남는데 전구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호흡이 마이크를 때린다. 이런 증언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부르의 명곡 공식 유튜브는 다음 주까지 3차 티저를 끊어올리며 시청률 사상 최고치 갱신에 시동을 걸었죠. 또 한 가지. 콘서트 불법 예매 사태에 칼을 빼든 소속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공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동일 아이디로 4매 이상 재주문 시 콘서트 무기한 예매 불가. QR 스크린샷 온라인 유포 시 민형사 고소.
그리고 부정거래 내역이 적발된 계정의 경우 계열사 팬클럽 가입까지 영구 차단. 첫 발표가 올라오고 단 1시간 만에 500여 장의 매크로 예매 티켓이 과감히 삭제됐고, 전담팀이 안표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불법 거래는 최소 7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팬들은 샵사인 우리가 샵사인 방관자가 샵사인 되지 샵사인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투명 거래 가이드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는 등 자정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편 A씨 체포 이후 이찬원과 김희재는 경찰 조사를 통해 협박 문자 증거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메시지에 삽입된 위치 태그, 보조 전화 기록 등이 하나둘 맞춰지며 여파는 점점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억울함이나 분노를 토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 라이브를 통해 동시에 같은 말을 남겼죠. 우리는 오늘도 노래로 대답합니다. 무대에서 만나요. 그 한 문장에 담긴 담대한 선언은 팬덤을 촉발했고, 동시에 대중에게 잊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악은 어디까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열릴 학동 콘서트 커리지 인 하모니가 될 전망입니다. 공연 기획사는 난관과 연대 그리고 희망을 테마로 내걸고 캔들 조명과 별빛 AR 효과를 활용해 콘서트장을 하나의 거대한 은하수로 꾸밀 예정이라 밝혔죠.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는 예술인 권익보호기금과 정신건강 회복 프로젝트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팬들은 누리에게 닿은 위로 다시 세상에 환원하자는 구호로 미리부터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고, 음반사들도 굿즈 수익 일부를 동참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연예뉴스라는 틀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당신은 무엇으로 버티나요? 이찬원과 김희재는 노래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협박의 메아리를 덮어버렸고, 배신이 남긴 거친 상처 위에 새 살을 틔웠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우리가 그 노래를 어떻게 이어받을지일 테죠. 콘서트장 플로어에서 불후의 명곡 방청석에서 혹은 방 안에서 블루투스로 이어폰을 꽂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귀 기울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음악은 결코 탈취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놓아볼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